매독에 걸리면 우리 흔히 부분 탈모가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고자 그 부분 가발이죠. 위그라는 게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이 매독의 병세가 심해지면 전체 탈모로 이제 변해가는데 그때는 전체를 덮어서 씌워서 이제 가려버리는 투페라는 또 이 가발이 인기를 끌게 돼요. 남성들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가슴 쪽에 노출이 심한 드레스와 옷들이 유행을 끌게 되는데 내 피부는 깨끗하다. 난 매독에 걸리지 않았다. 라는 걸 또 이렇게 드러내고자 가슴 넓게 패인 옷을 많이 입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매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아메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다수설인데요. 그래서 사실 콜럼부스도 걸렸다고 합니다. 예, 콜럼부스도. 그래서 이게 처음 콜럼부스가 이제 스페인 다시 돌아온 게 1493년이에요. 그때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그 바로 스페인 옆이 또 프랑스잖아요. 이제 프랑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1494년부터 4년간 또 전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군이 나폴리로 갑니다. 또 이탈리아. 네, 그래서 나폴리에 또 퍼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매독을 부르는 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나폴리병이라고도 하고 또 프랑스병이라고도 합니다. 영국인들이 프랑스를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렌치 팍스라고 불렀어요. 이거 팍스가 그 마마예요. 천연두 같은 마마를 팍스라고 하는데 이 프렌치 팍스라고도 했고 또는 러시아 사람들은 이걸 폴란드병이라고 불렀고 폴란드인들은 또 독일병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국가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창이라는 이름으로 당나라 당자에다가 창이 이제 그 이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역으로 이렇게 이게 성관계에 의해서 이제 옮기는 성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잠복기를 가지거든요. 처음에 딱 그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깁니다. 피부에. 성기 주변에도 많이 생기고요. 그랬다가 이게 사라져요. 한번 사라지고 나서 발진이 살짝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그냥 상주에 있다가 우리 몸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양한 곳에 뇌로 가면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온갖 곳에 다양한 증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독이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이름으로 불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마다 그 잠복기가 다 달라요. 뭐 3년 만에 발병한 사람도 있고 뭐 30년 만에 발병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마지막에 특징적으로 이제 고무종이라 그래서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결절 같은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막 생기게 됩니다. 매독이란 병을 뭐 의과대학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는데 의과대학에 와가지고 매독이라는 병을 배우는데 막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많이 써 있는데 나중에 치료는 딱 한 줄이에요. 페니실린. 맞아요. 페니실린 딱 한 줄로 딱 한 줄로. 그러니까 치료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좀 치료법이 페니실린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던 병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의사들의 역할이 대부분 그냥 간병 간호 내지는 주술사의 역할에 가까웠죠. 근데 정말로 그 치료라는 거를 이제 의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게 거의 페니실린과 사실은 어쩌면 함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매독이란 병을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은 치료였어요. 수은이요? 수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면 수은에 증기를 내서 이렇게 흡입을 하거나 이렇게 몸에 바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매독으로 죽는 것보다 수은 치료하다가 수은 중독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광수의 그 흙이라는 작품에도 보면은 이 수은 증기를 마시는 그 매독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수은 치료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무식했을 때 어떤 매독의 보편적인 그런 치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성분이 있긴 해요? 수은에? 그럼. 그게 그 수은이 초기에 그 중독이 되면 피부가 하얘져요. 피부가. 그래서 그 낫는다고 생각을 한 건가? 일단 수은이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진귀해 보이거든요. 예쁘고. 그래서 옛날에 진시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황제들이 수은을 요긴하게 약인 줄 알고 썼었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여인들이 피부에 바르기도 했어요. 화장품 대용. 화장품 대용. 하얗게 변하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이 수은 성분이 들어간 그런 화장품들이 문제가 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 그러니까 미백 뭐 이런 네, 그래서 쪽으로. 근데 하지만 이제 다시 이제 더 크게 심해지죠. 악화되죠. 예. 네. 자,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치료제가 만들어집니다. 매독에 대한 치료제 이름이 살바르산, 네, 살바르산. 신의 선물이란 뜻이라고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이 파울 에를리히라는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의사인데 의과대학을 나와서 임상을 하는 것보다는 연구, 세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균 연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흐라는 세균학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결핵균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탄저균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흐 밑에 연구소에 가서 이제 제자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법의 탄환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매독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데 계속 실패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실험 끝에 이제 비소화합물로 이 매독 치료제를 네. 개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름이 살바르산 606이에요. 왜 606이냐면은 605번을 실패하고 마지막 606번째 성공. 1915년도에 이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네. 영국의 타임스가 실었던 기사가 있어요. 전 세계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이 기렸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쉽게 치료가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치료에 사용된 건 194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근 뭐 수십 년간을 이 살바르산으로 이제 매독을 계속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선물이었네요. 매독 환자들에게는. 그렇죠. 커다란 배의 모습인데요. 네, 지난 1878년 그 영국 템즈강에서 침몰했던 그 프린세스 앨리스 호라는 이제 배인데요. 8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6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사망한 이유는 네. 뭐 화재나 익사 이런 게 아니라 황화수소 H2S 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한 세상에. 사람들인 거예요. 800명 중에 600명이 600명 죽었단 정도가 말이에요.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템즈강의 오염이 심각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대요? 일단 산업혁명과 함께 사실은 영국은 뭐 공기며 물이며 토양이며 모든 것이 다 오염되기 시작한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이 산업혁명으로 유럽에서 영국이 우뚝 서게 된 계기가 바로 직물 산업이거든요. 면과 어떤 옷감 관련해서 그래서 면이나 이 옷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혹은 염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공약품을 쓰는데 네. 이게 그냥 정수 없이 템즈강으로 다 흘러든 겁니다. 또 공기는 다 오염이 되고 하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도 오염되고 네. 물도 오염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H2S 그러니까 황화수소에 중독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 처음에는 이 역사를 확 진보시키는 것 같았지만 그게 결국 다시 또 자기들을 공격하는. 그렇죠. 네. 대기 오염도 이제 그때부터 그렇군요. 스모그란 단어가 이제 영국에서 생겨난 거죠. 네, 아, 네. 네. 아, 근데 저 물을 또 런던 시민들이 마셨을 거잖아요. 아, 듣기만 해도 막 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병에 걸렸죠. 우리 다 아는 콜레라. 콜레라. 콜레라 병이 그 당시에 아주 예, 영국 예. 전역을 어렵게 했던 전염병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이죠. 콜레라 균에 의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이제 전염병인데요.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손 안 씻은 요리사가 어떤 음식을 요리했을 때 그게 바로 전파 경로가 되는. 그냥 막 앞치마 이렇게 쓱 닦고 그렇죠. 아유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콜레라 발병 얘기가 뭐 간혹 들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예. 네. 전형적인 장염이에요. 장염인데 네네. 복통이 없는 장염. 네. 그리고 설사를 하루에 한 2, 30번씩 합니다. 하루에 2, 30번씩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탈수가 돼요. 탈진이에요, 그리고 탈수가 완전. 오고 예. 그다음에 전해질 불균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치료 안 하면 이제 거의 한 50%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수액 치료라든지 네. 이런 항생제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한 1% 미만으로 이제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레라는 이게 설사하다가 죽는 병이거든요. 그냥 쌀뜨물 같은 물설사를 막 죽죽 하다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 그냥 구멍 뚫린 침대에 눕혀놓으면 환자가 쭉 말라가지고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위생 관리가 많이 좋아지면서 줄긴 했죠. 근데 콜레라균 역시 여전히 우리 주위에 상주하고 있어서 늘 네네. 주의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10몇 년, 2001년인가 그때 한 160명 정도가 발병을 했습니다. 자, 영국 템즈강의 오염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콜레라 이렇게 병이 창궐한 게 이 물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때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더
이제 피해가 컸던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악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들 해요. 이것 또한 이 뭔가 냄새가 계속 나고 이것 네. 때문에 환자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 콜레라가 근절됐어요?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위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들어오면서 네네. 이제 도시 정비를 통해서 뭐 하수도를 정비하다든지 상하수도 정비와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방역 체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방역 체계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을 비롯한 이제 항생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병들을 이제 빨리빨리 치료해서 더 이상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라 창궐 이후에 우리가 공중 보건, 위생 이런 개념이 좀 확립이 되고 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 템즈강이 이렇게 지금은 깨끗한 물이잖아요. 네. 바뀐 게 한 140년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유지를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